있습니다. 자, 이제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젠코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이틀간의 조정을 딛고 이날 장에서 일제 오르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물론 나스닥 지수는 조금 흔들림이 있었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1% 넘는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3대 지수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1.13% 상승하며 거래에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3% 소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이와 함께 S&P 500 지수는 0.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틀간의 조정권에 있었던 뉴욕 증시의 저가 매수세가 소폭 유입이 되면서 상승 출발로 이끌어져 나타났는데요. 이내에 보시다시피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권에 좀 더 머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특히나 아시아 증시 내에서 일본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560포인트, 무려 3%의 조정이 나타났는데요.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강연에서 필요시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내리겠다면서 급한 불거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영향에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까지도 일제히 내렸는데요. 이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장 초반에 출렁거림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내적인 지표들도 대체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ADP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20만 5천 건으로 예상을 상회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부분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서비스 지표는 이내 부진했습니다. ISM 서비스 PMI 지수가 53.5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치도 밑돌고 또 2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까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고요. 가뜩이나 불안한 흐름에 또 금리 인상이 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같은 지표 불안으로 인해서 달러 흐름 같은 경우에는 주요 통화 대비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흐름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7% 하락하면서 저점까지 뚝 떨어진 모습을 나타냈고요. 달러 약세 진행되면서 상품 가격, 자산들은 일제히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국제 유가는 8%까지 급등하며 치솟기 시작했고요. 금 가격, 구리 가격 모두 상승하면서 원자재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달러 약세의 유통주와 수출주도 함께 상승폭 키웠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고점까지 끌어올리면서 16,336포인트 선에서 마감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하락권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지만 이내 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달러 약세에 따라서 S&P 500 지수도 장 후반 들어서는 낙폭을 회복하며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상승 전환하면서 0.5% 올랐고요. 1912포인트 선의 마감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비슷하게 전개가 되면서 장 후반 들어서 그러니까 장 막판 2시간을 앞두고서 낙폭은 크게 축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통 IT 종목들 일제히 내림 시세에 이어지면서 이날 지수 상승 전환에는 실패한 모습이었었고요. 바이오테크 인덱스도 상승 1% 전환하면서 마감지었지만 이내 나스닥 지수는 0.3% 하락하면서 마감지었습니다. 4,500선은 그래도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짓는 모습입니다. 네, 3대 지수가 혼조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방향성 자체로 봤을 땐 3대 지수 모두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 지으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연출했다는 분석인데요.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가운데서도 미국의 고용 시장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USA Today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DP Businesses added 215 jobs in January.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민간 고용업체 ADP는 1월 민간 고용이 20만 5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에 민간 고용 역시 25만 7천 건에서 26만 7천 건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시면 소기업에서 7만 9천 건의 일자리가 늘어났고요. 중소기업에서는 8만 2천 건, 대기업에서도 4만 4천 건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가 4만 4천 개로 일자리 증가를 이끌었고 무역 운송과 유틸리티 부문 직업도 3만 5천 건이나 늘어났습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이 혼란스럽지만 고용 증가세는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에도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국제유가였는데요. 지난 2거래일간 급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이날 8%대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마켓워치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Oil futures fell 8% after two session drop.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WTI 가격은 무려 8% 급등한 32달러 2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거래일간 급락하면서 3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내 30달러가 회복이 된 것인데요. 이날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이날 7.1% 급등하며 35달러 04센트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는데요. 이날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주는 달러 인덱스는 1.7% 급락한 97.2를 기록하면서 3개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가 석유 수출국이고 오펙과 회동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고조된 건 역시 유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러시아와 오펙이 회동하게 된다면 감산 논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크게 좋아진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 78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480만 배럴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존 마칼루소 티치 캐피탈 어드바이저스 전략가는 펀더멘탈이 바뀌기 전까지 전망은 어두운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도 살펴봤고요. 그전에 지수별 흐름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다시 휴학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젠커 우성무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21개 종목 반등에 나섰고요. 9개 종목은 시장 대비 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종목별 움직임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가 8% 급등에 나서면서 에너지 관련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엑소모빌과 쉐보론 텍사코 포함해서 이 낙폭과대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캐터필러도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그와 함께 듀퐁과 보잉, 월마트, 월트 디즈니, 애플 모두 함께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폭으로 조정받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홈디포 등 하락하며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반등에 따라서 이날 에너지주들은 상당히 급등락이 큰 하루였습니다.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하면서 고점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엑소모빌은 4% 넘게 올랐습니다. 쉐보론 텍사코는 3.85% 상승하며 거래 마감지였고요. 전날 호실적 기록했던 듀폰 같은 경우에도 4%의 상승률, 캐터필러도 3% 넘게 올랐습니다. 보잉과 애플 그리고 월트 디즈니 모두 상승했고요. 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3M도 2% 넘는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맥도날드는 1%의 조정을 받았고 이날 인공지능 기업을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인수에 대한 우려감 커지면서 1% 조정을 받으며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의 대체로 좀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원자재 가격 반등에 따라 에너지 섹터는 3.5%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본재 섹터도 3% 넘게 올랐고요. 산업재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함께 오르며 마감됐습니다. 가장 크게 조정받았던 쪽은 소매 판매 그리고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특징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부진했던 두 종목 이어서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테슬라 주가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52주 최저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퍼시픽 크레스트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주식을 현재 매수해서 좀 피해야 된다라면서 크로스오버 모델인 모델 X에 대한 수요 부진을 지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테슬라에 대해서 낙관론에서 좀 비관론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450달러 선 제시했던 목표가를 330달러 선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게다가 현재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됐다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 심리 상당히 위축되면서 현재까지 꾸준히 내려온 데다가 추가적으로 5% 이날 더 밀리게 되면서 52주 최저가 173달러 선에서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추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날 실적 발표했던 야후 보실 텐데요. 이번 주에 IT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호실적을 기록한 구글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야후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과 함께 고강도의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5%가량 밀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광고 매출 여전히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고강도의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지만 시장은 반기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우려가 좀 더 커지면서 4.71% 하락했고요. 2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네, 그 밖의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신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제너럴 모터스가 지난해 4분기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날 주가는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폭스 비즈니스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General Motors fourth quarter earnings top expectations. 현지 시간으로 어제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해 4분기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7% 오른 1달러 39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인데요. 이 기간 GM의 북미 지역 매출이 8.6%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솔린 가격이 하락하면서 픽업 트럭과 SUV 차량의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또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매출 역시 14%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분기 매출은 39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와는 큰 차이가 없는 수치였습니다. 메리 바라 GM 최고 경영자는 지난 한 해는 여러모로 봤을 때 매우 강한 한 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에도 이날 주가는 무려 2.4%나 급락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GM의 리콜 관련 비용에 대한 우려감과 중국 자동차 시장 둔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기업은 야후입니다. 야후 같은 경우에는 전날 부진한 실적과 함께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에도 주가는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야후는 최근 그야말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요. USA Today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Yahoo to lay off 15% of workforce amid $400 million cost cutting.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전날 장 마감 후에 야후는 연말까지 인력의 15%인 1,500명을 감축하고 5개의 사무실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야후는 이와 같은 비용 절감 노력으로 앞으로 4억 달러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 야후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경쟁에 밀려서 실적 부진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날 함께 발표된 실적도 좋지가 못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2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웃돌긴 했지만 전체 매출에서 콘텐츠 비용을 제외한 매출은 15%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색 광고 매출 역시 7%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또한 야후는 올해 실적 역시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계획에도 불구하고 야후의 주가는 4.7% 급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들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상품 환율 채권 시장의 마감 상황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1% 이상의 조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흐름이 기업 실적 부진과 더불어서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아시아 증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영국 푸츠백 지수가 1.14% 밀렸습니다. 5,837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1.14%, 프랑스 카크 지수도 1% 넘는 조정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장 후반 들어서 달러 약세 흐름에 영향받으면서 급등했습니다. 배럴당 30달러 선 재차 회복하면서 32달러 28센트로 마감이 됐고요. 금값 역시 달러 약세에 1% 넘게 오르며 온스당 1,141달러 30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재차 반락했습니다. 3달러 7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장에서 소폭 상승했고요. 596포인트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1%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으로 또 7포인트 내렸고요. 700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위안화 절하, 그리고 국제유가의 급락, 이와 함께 엔화의 불안감, 5년 7개월 만에 1,220원을 돌파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11원 90전까지 급등하면서 종가상으로는 1,219원 30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간밤에 달러 흐름은 급격하게 약세를 띠면서 97.24레벨대까지 내려앉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년의 최저치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2% 하회하면서 1.88%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들 토대로 해서 저희가 2부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깊이 들어가서 좀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